안녕하세요. 대학만 나와도 어디 가서 기죽지 않고 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사람 나름이라는 것을 결혼 생활을 하며 뼈저리게 느낀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어느 드라마에 나오는 여주인공처럼 딱 조실 부모하고 사고무탁한 삶을 보내왔네요. 부모 없이 어디 의지할 곳도 없이 어려서부터 이곳저곳 전전하며 그렇게 자랐어요. 핀잔을 받으며 눈칫밥을 먹다 보니 저절로 독해졌고 나 하나쯤 스스로 건사하며 살아야겠다는 욕심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정말 악착같이 노력했고 누구나 알 법한 4년제 대학까지 나왔어요. 졸업 후에는 전공에 맞게 쭉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로서 경력을 쌓아왔고요. 제 시댁은 그야말로 배운 집안이라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시부모 전부 서울 유명 대학원 출신이었거든요. 저도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하지만 그저 그런 4년제 대학 졸업생은 시댁 식구들 눈에는 성에 차지도 않았죠. 그래서 결혼 반대가 무척이나 심했어요. 부모 없어도 당당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지난 날들이 무색하게 가방끈이 짧고 또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실 땐 속이 많이 쓰리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어요. 평생을 함께하려고 약속했는데 그쪽 부모님이 반대하시니 어쩔 도리가 없었고요. 그런데 한참 시부모님을 설득하며 곤욕을 치를 때 찾아와준 축복 같은 우리 아이 덕에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시댁 식구 모두 혼전 임신의 소식에 집안에 수치라며 저를 내치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호적에서 파이는 일이 있어도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고 그 덕에 저희는 가정을 꾸릴 수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애 낳고 제가 시댁에 잘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면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제가 시댁에서 예쁨을 받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저라는 사람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차라리 저를 꼴도 보기 싫다고 시댁 근처에 있는 얼씬도 못하게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시댁 식구들은 저를 뻔질나게도 찾아댔어요. 왜냐면 거의 식모살이 수준으로 저를 부려먹기 바빴거든요. 그뿐인 줄 아세요? 공부하는 남편의 발목을 제가 잡았다며 시모의 원망을 매번 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원망이라도 피해보자는 마음으로 남편을 공부시켰어요. 그이가 석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일까지 줄이고 전념하는 동안 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투잡까지 뛰어가며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렇게 지내기를 수년 만에야 시부모님이 말하는 시댁의 명성에 남편도 구색을 맞출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후에도 제 노력을 인정받기는커녕 남편의 위상만 높아졌네요. 남편이 결혼 후에도 공부를 놓지 않는 인재라면서요. 그러니 저를 향한 시선은 여전히 곱지 못했고 시모는 그런 저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하셨죠. 넌 정말 결혼 전이나 후나 어쩜 이리 한결같이 볼품이 없니? 너랑 한 공간에 있으면 내 눈을 버리는 기분이라니까. 넌 우리 집안 식구로 지내는 걸 감사히 여겨야 해. 알겠니? 배움도 적고 교양이라고 눈 씻고 찾을래도 못 찾는 널 사람이라 여기고 지내주니 말이야. 어머님,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 잘 알아요. 그래도 제가 병균 같은 건 아니잖아요. 볼품없다 여기지 마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좋게 좀 봐주세요. 왜 네가 병균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우리 집안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건 병균만도 못한 너뿐인데. 죽었다 깨어나도 내겐 너그럽게 쓸 마음이 없으니 이 집안에서 내 눈에 띄지 말고 네 할 일이나 잘하렴. 어머니, 제가 아내한테 제발 예의를 갖춰서 대해달라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도 저 만나기 전에는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멋진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더 강단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어머니께서 제 아내를 무시하는 건 어머니 아들인 저를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이제는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해 주시고 좋은 마음으로 지내주세요. 시모가 제게 못되게 말할 때마다 남편이 나서서 저를 감싸고 또 자신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표현해주며 또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해준 사람이라고 표현해 주었어요.
그렇게 제 편에 서준 덕에 모진 시집살이도 참고 살았어요. 한 번은 이런 대우를 더는 받고 싶지 않아 저 역시 학업에 정진해 학위를 높여보려고 했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시모가 남편이 제 뒷바라지하는 꼴은 절대 못 본다며 노발대발을 하는 통에 제대로 시작도 못 해보고 끝이 났죠. 남편은 시모 눈치 보지 말고 제가 원하는 만큼 열심히 해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시모의 등살에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사실 제 남편에게는 형이 한 명 있는데 아내인 형님도 석사 학위를 취득해 잘 나가는 회사 연구원으로 있어요. 물론 형님은 아주버님과 결혼하기 전에 이미 능력이 좋았죠. 저는 그 때문에 시댁의 미움이 내게 쏠렸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나 꼭 학벌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이미 그 훨씬 전부터 몸으로 느끼며 알고 있었어요. 형님은 결혼 후에도 일과 공부를 병행하며 박사 학위를 위해 공부까지 하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조실부모한 저와는 달리 형님네 집안은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 같은 며느리라도 저울질을 하게 되는 건 너무 당연했어요. 시모가 형님을 참 예뻐했는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 남들이 보기에도 형님이 시모의 친딸이라고 믿을 정도였어요. 시댁에 오면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했고 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저더러 꼭 가져오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그걸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형님은 늦음하게 아이를 출산했는데 상전도 그런 상전이 없었어요. 조리원에서만 꼬박 한 달을 쉬고 왔음에도 몸조리를 핑계로 저더러 틈만 나면 다리를 주무르라며 시켰어요. 그런데 노산이라 그런지 아이가 몸이 약해서 자주 아팠어요. 큰 병이 있거나 한 건 아니지만 잔병치레도 많고 유행하는 질병은 피해가는 법이 없이 죄다 걸리곤 했어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로 지내던 형님은 믿고 맡길 사람이 필요하다며 제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애를 입학시켰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가족이라는 사실이 창피하다며 그렇게도 꽁꽁 숨겨댔어요. 그리고 뒤로는 제게 아이를 잘 케어하라고 당부까지 하더라니까요.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형님의 육아 방임은 점차 심해졌어요. 자기가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를 우리 집에서 재우는 날까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초반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형님이 바쁘게 일하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던 게 2주에 서너 번씩 늘면서 제 일상에까지 피해를 끼치게 됐어요. 저는 큰맘 먹고 형님에게 딱 잘라 말했어요. 형님, 일 때문에 바쁘신 건 이해하는데요. 이렇게 자주 제게 맡기시면 저도 제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저희 집에서 재우는 건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해요. 동서도 참, 가족 좋다는 게 뭐니? 힘들 때 도우면서 지내는 거 아니야? 동서 말대로 내가 좀 바빠야지 말이야. 어젠 정말 어쩔 수가 없었다니까. 그쵸, 가족이니 도우면서 지내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제 일상까지 꼬이니까 힘든 날들이 생기네요. 동서 덕 좀 보나 했더니 큰 의미도 없네. 알겠어. 내가 조금 더 신경 쓸게. 형님이 순순히 알겠다고 해 한시름 놓았는데 다음 날 시모가 제게 퇴근하면 시댁으로 오라며 전화를 해온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분명 저와 대화할 땐 좋게 넘어갔던 일을 제게 서운함까지 느꼈다며 문제 삼으며 온 식구들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려대는 겁니다. 퇴근이 많이 늦어지는 바람에 동선에서 아이가 이미 잠든 후라 몇 번 그대로 재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어제 제게 자기 일상까지 침해하는 짓이라며 면박을 주는데 형님, 그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면박을 줬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동서, 내가 미안해. 내가 나 바쁜 것만 생각하고 동서 힘들 걸 헤아리지 못했어. 나는 윗사람 자격도 없어. 우리 애 맡기는 거 불쾌하다고 했으니 더는 맡기지 않을게. 그럼 동서 기분이 좀 괜찮겠어? 아가, 네가 뭐가 미안하니? 열심히 살아보려는 게 뭐가 잘못이라고. 얘,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이해심이라고 눈꼽만큼도 없니? 첫째가 바쁜 거 우리 식구 중에 모르는 사람 있니? 조카 좀 봐주고 너희 잘 때 같이 잠 좀 자는 게 무슨 큰일이라고. 불쾌하다는 말까지 하면서 첫째한테 상처를 줘? 어머님, 오해세요. 형님 불쾌하다고 했다니요.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맞벌이다 보니 일정이 꼬여서 난감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그러니 피치 못할 사정인 날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땐 좀 자제해달라고 정중히 부탁드렸을 뿐이잖아요. 그게 애 맡기지 말라는 말과 뭐가 다르니? 그리고 네가 같은 뜻이라도 지금처럼 좋게 이야기했다면 첫째가 이렇게까지 서운함에 눈물을 흘리겠어? 넌 생각이라는 게 있긴 한 거니? 어떻게 한치 앞을 못 보고 사람 마음 하나 헤아리질 못해? 첫째가 바빠서 내게 애 좀 부탁한다고 네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줄 알아? 귀한 집 자식 가슴에 대목 박는 짓을 천하디천한 니까 짓게 한다는 게 가당키나 하냔 말이야. 어머님, 동서를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저와 제 아이 때문에 얼마나 불편했으면 제게 그렇게까지 말했겠어요. 저는 동서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단지 속이 조금 상해서 눈물을 감출 수가 없을 뿐이에요. 어쩜 우리 첫째는 일이 사려 깊고 맘씨가 고와. 가진 것 없어 못난 것까지 보듬어 주려는 마음이 너무 감동이야. 그렇게까지 저 못난 걸 감쌀 필요 없다. 어머님도 형수님도 그만하세요. 집사람이 오죽 힘들면 그런 말을 했을지를 먼저 진심으로 헤아려 보시라고요. 사실 제 조카지만 아내가 전반적으로 챙기게 두는 것도 제 입장에서 미안한 일이에요. 거기다 형과 형수님이 너무 자주 맞는 것도 맞고요. 요 근래에는 다 늦은 밤에 전화해서 애 잠들었냐 확인하는 거 저도 좀 불편합니다. 듣다 못한 남편이 제 편을 들며 자신도 불편하다 이야기해준 덕에 형님의 눈물 연기가 어색하게 끝이 났어요. 형님은 남편의 개입에 뻘쭘했는지 앞으로는 주의하겠다며 바로 표정이 바뀌며 말했죠. 시모도 그제야 자기 아들까지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며 당부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기분이 상했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았어요. 다행히 이날 이후 한동안은 소동 없이 잠잠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 형님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까무러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애가 혼절하거나 한 것은 아니었지만 열이 펄펄 끓어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죠. 급한 마음에 형님과 아주버님께 이 상황을 알리며 당장 하원하러 와달라 요청했어요. 하지만 이를 뺄 수 없어 당장은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시모에게 연락해 아이 상태를 이야기하고 바로 병원에 내원할 수 있도록 와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아이를 챙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어린이집 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제가 아이와 함께 병원에 다녀왔어요. 아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다시 어린이집으로 향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결국 저는 오래전 저를 자식처럼 품어주시고 돌봐주셨던 이모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게 유일한 가족 같은 분이라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또다시 신세를 지게 되었죠. 하필이면 제가 그날 당직이라 업무를 뺄 수 없었던 탓이었어요. 저는 형님과 아주버님께 아이의 상태를 먼저 알린 뒤 부득이하게 이모님께 아이를 맡겨놨으니 최대한 시간을 내어 아이를 데리고 가달라 부탁까지 드렸어요. 그런데 그날 두 사람은 다 저녁이 되어서야 아이를 데리러 온 것도 모자라 이모님께 너무 큰 무례까지 범하고 말았습니다. 아줌마, 시간이 되면 애 잘 준비까진 시켜놔야 될 거 아니에요. 동서가 못 챙긴 것도 짜증나는데 이게 뭐야? 저기 초면에 당신의 아픈 아이까지 챙겨줬으면 부모로서 감사하다는 말이 먼저 아닌가요? 그리고 이 낯선 곳에서 아픈 몸으로 엄마 아빠를 기다렸을 아이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됐으니 얼른 애 데리고 돌아가세요. 감사는 개뿔. 애가 아파서 잠만 잤을 것 뻔하구만. 암튼 동서나 동서 주변 사람이나 다 별로라니까. 그리고 자기가 뭔데 나를 가르치든 말해? 기분 나빠.
동서는 뭐 이런 사람한테 애를 맡겨서 화를 돋구는지 원. 이보세요. 아이가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안 잡히니까 얼른 돌아가서 아이 케어에 집중하시라고요. 지금 당신의 기분이 아픈 아이보다도 더 중요한가요? 도움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당신이 떠드는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 그만 돌아가요. 이봐요, 아줌마. 도움을 주려면 제대로 줘야지. 이건 도와준 게 아니라 내 일을 그대로 남겨둔 거잖아. 그러고도 감사 인사를 받고 싶어 하는 건 양심이 없는 거지. 당신 밑에서 자란 동서가 왜 그리 덜 떨어진 건지 증명하는 거야, 뭐야? 나도 여기 더 있으래도 안 있을 거거든요. 진짜 재수 없어. 형님은 끝끝내 이모님에게 감사하다,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걱정되는 마음에 이모님께 연락드렸더니 이모님은 다시는 그런 무례한 사람의 아이를 자신에게 맡기지 말라며 화를 내셨죠. 저는 이모님이 화내는 이유를 듣고 참을 수 없어 형님에게 곧장 연락했어요. 그러곤 처음으로 형님에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아나무인일 수 있냐며 언성을 높였어요. 그런데 형님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다음 날이 되자마자 또다시 시댁에 가서는 제가 자신에게 언성을 높였다며 고자질을 했죠. 시모는 형님의 말만 듣고는 우리 집까지 쫓아와 제게 갖은 욕을 퍼부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소중한 사람까지 저와 같은 일을 겪게 했다는 것에 크게 분노한 상태였던지라 시모에게까지 큰 소리를 치고 말았죠. 시모는 그런 저의 뺨을 내리치며 막말을 퍼부었어요. 너 지금 나한테 소리친 거야? 감히 네가? 이 맞아 죽어도 시원찮을 거사. 네가 이제 하다하다 나까지 기어오르려고 들어? 내가 그런 꼴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너 오늘 내 손으로 교육 좀 받자, 응? 제발 무식하게 구는 것 좀 그만하세요. 그렇게 학벌 따지시는 분이 왜 저만 상대하면 그렇게 무식해지는 건데요? 돈 많은 집안 자식이 형님이라 그 사람의 잘못까지 무마되는 건가요? 이러실 거면 어제 어머님께서라도 손주 데리러 오시지 그러셨어요. 그래, 이제 네가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네 본성을 보이겠다 이거지? 너 머리는 장식이냐? 네 조카가 아프면 네가 월차를 내서라도 챙겼어야지. 네가 제정신이 아니라 남한테 애를 맡겨놓고 도대체 누구 탓을 하는 거야? 사리분별력도 없는 네가 대학을 졸업해? 가당치도 않지. 어디 가서 학력 위조한 건 아닌지 조사라도 해야 할 판이네 아주. 제가 왜 제 아이가 아픈 것도 아닌데 월차까지 내며 조카를 돌봐야 해요? 형님과 아주버님도 자기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신경도 안 쓰는데 제가 왜 일에 피해까지 받으면서 그런 미련한 짓을 해야 하는 거냐고요? 사리 분별도 못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형님과 아주버님이고 어머님이죠. 그날 난생 처음으로 억울함에 세상 떠나가라 울어봤네요. 그런데 시모가 우리 집을 나선 지 2시간 만에 제가 시댁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일이 터졌습니다. 한참을 북받친 감정을 울음으로 쏟아낸 뒤 핸드폰을 보는데 최근에 바뀐 형님의 프로필 사진이 눈에 띄더라고요. 멋진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이었고 찝찝한 마음에 더 알아봤는데 확인하는 순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분노가 치밀었어요. 사진 속 그날은 바로 아픈 조카를 이모님이 돌봐주었던 날이자 형님과 아주버님이 둘이서 당일치기로 여행을 다녀온 날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알고 시댁을 뒤엎을 요량으로 찾아가 온몸의 분노를 표출했죠. 형님, 진원이 아파서 제 이모님한테 손 벌린 날 설마 아주버님과 여행 다녀오셨어요? 남한테 아픈 애 맡겨두고 희희낙낙 웃으며 놀다 왔냐고요. 동서, 갑자기 찾아와서 시부모님 앞에서 왜 이래? 여행을 다녀오고 안 다녀오고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내가 여행 다녀온 게 시댁까지 쫓아와서 위아래 없이 굴 일이야? 정말 너무한 것도 정도가 있지. 이건 답이 없네. 오늘 제대로 시시비비를 가려봐요. 아픈 애를 두고 여행 다녀오는 부모라는 것도 웃기지만 부부가 놀려고 아픈 애를 생판 모르는 남한테 맡긴다는 게 부모로서 그게 맞는 처사라고 생각하세요?
애 좀 봐줬다고 지금 나한테 훈수라도 하러 왔니? 동서 일이나 잘하고 동서처사나 올바른 건지 따져봐. 손윗사람한테 따지려고 시댁까지 쫓아온 것도 모자라 시부모님 앞에다 두고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게 맞는 거야? 그리고 원래 애들은 좀 아프면서 크는 거야. 형님, 원래 애들은 아프면서 큰다고 아픈 애를 부모가 돌보지 않는 게 맞는 건가요? 뻔뻔하게 나오면 그게 다 맞는 말인 줄 아시냐고요. 생판 모르는 남한테까지 애를 맡겼던 날이에요. 그런데도 뭐 하나 느끼는 바가 없으세요? 뭐야? 동서가 부족해서 뭘 모르나 본데 우리 같은 인재들이 시간 빼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막말로 내가 동서 있는 어린이집 보내는 이유가 다 뭔데? 그런 일 있을 때 애 잘 챙기라고 보내는 거잖아. 내 돈을 월급으로 받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이모님인가 뭔가한테 맡겼던 것도 네가 다른 선생한테 당직 날짜 바꿔달라고 부탁했으면 됐을 일인데 네가 크게 만든 거잖아. 그래놓고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시비야? 저희는 감정이 격해져 결국 서로의 머리채까지 잡고 싸움을 벌였어요. 급하게 시부모님이 저희를 말렸지만 싸우는 사이 제 손톱에 형님 한쪽 뺨이 긁혔어요. 그러자 시모는 형님 얼굴을 보고는 멍청한 것이 굴러들어와 집안 사람을 다 팬다며 저더러 사람도 아니라고 오버스럽게 난리를 쳐댔죠. 저는 제게 노발대발하는 시모와 형님을 뒤로 한 채 거실에 차려진 다과상을 죄다 엎어버렸습니다. 시모와 형님은 제게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 미친 사람 취급하며 고함을 쳤어요. 저것이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야, 너 진짜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 우리 아들이 네 편 들어주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것도 없냔 말이야. 너 같은 식충이를 가족으로 거둬줬으면 감사한 줄 알고 살아야지. 어디 이런 못돼 먹은 행동을 해? 까마귀 고기라도 잡섰어요? 당신들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날 괄시하고 괴롭혔던 건 뭐 잘한 행동이야? 나도 남편 보며 당신들 만행을 참아주는 건 오늘부로 끝이야. 내가 당연 모든 걸 똑같이 돌려줄 테니까 어디 한번 즐겨보던가. 저런, 아니 어디서 저런 말도 안 되는 것이 집에 굴러 들어왔어? 네가 참지 않으면 어쩔 건데? 어쩔 수 있는데? 헛소리 집어치우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나가! 다시는 발도 들이지 마. 알겠어? 가지 말라고 해도 갈 참이었어요. 악마보다 더 악질인 당신네들이랑 한 공간에 있기 역겨워서 숨을 쉴 수가 있어야지. 저는 분명 똑같이 되갚아준다고 했지만 시댁 식구 중에 그 누가 제 말을 새겨 듣겠어요. 그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거야 뭐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겠죠. 하지만 제가 그간 남편만 보고 참아온 세월,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그 많은 날을 모조리 되갚아주겠다고 결심한 순간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죠. 그런데 하늘도 이런 저를 가엾게 여겼던 걸까요? 우연히 약속을 잡아 만나게 된 이모님께서 또 한 번 저의 귀인이 되어 주었어요. 시모와 형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모님께서 안 좋은 기억 때문인지 형님을 정말 질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길래 그 직장에선 그런 못된 사람을 써주느냐고 말하기에 저는 형님이 다니는 회사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이모님이 꽤 놀란 표정으로 그게 정말이냐며 재차 확인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모님과의 만남 일주일 후 형님이 회사에서 퇴출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모님의 남편이 형님이 다니는 회사의 연구소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형님이 아이가 아팠던 날에 대한 진실을 이모님께 모두 털어놓았고 혹시 가능하다면 연구소장님께 형님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정황은 없는지 꼭 확인해주라고 청해달라 부탁드렸죠. 이모님도 형님 같은 사람은 좋은 곳에서 대우받으며 일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며 저를 대신해 말을 전해주었어요. 실로 연구소장님은 형님의 평판과 업무 능력 등을 조사해 나섰고 형님이 그간 해왔던 만행이 낱낱이 밝혀지고 말았던 거죠. 조카가 이모님께 맡겨졌던 그날의 일을 포함해 이전부터 줄곧 이런 방식으로
조퇴나 월차를 냈던 정황이 전부 밝혀지면서 업무 태만으로 해고를 당한 거예요. 하지만 형님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잘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자기 같은 인재를 버린 것을 후회하게 만들 거라고 다른 연구원 이곳저곳을 알아보며 뛰어다녔어요. 하지만 이미 연구소장님이 자신의 인맥까지 동원해 손을 써놓은 후였고 졸지의 형님은 나이 가득 찬 취업준비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형님이 취업준비로 쩔쩔매고 있던 어느 날 아주버님께서 갑작스럽게 저희 부부를 찾아왔어요.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저희를 먼저 찾은 적 없던 분이라 적잖게 놀랐죠.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하죠. 아쉬울 때 꼭 그렇게 살갑게 굴면서 도움을 청하는 게 말이에요. 모든 안 좋은 일은 한 번에 겹쳐오곤 하잖아요. 형님네도 딱 그런 상황에 놓였던 거예요. 아주버님이 5년 전쯤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잘 돼서 무섭게 성장했어요. 그런데 딱 이 타이밍에 갑자기 투자하기로 되어 있던 곳에서 변심으로 투자하지 않겠다고 해버린 거죠. 아주버님은 투자받을 걸 굳게 믿고 이미 일을 키운 상태라 당장 그 투자금이 없으면 빚을 내야 한다며 우는 소리까지 하며 도와달라 하더라고요. 동생아, 가족 좋다는 게 뭐냐? 이렇게 서로 힘들 때 돕고 사는 거 아니겠어? 지금 네 형수 처지가 좋지 못한 거 잘 알잖아. 그런데 나도 적자에 빚까지 생기면 애까지 있는데 어쩌냐. 제발 이번만 좀 도와주라. 나중에 나도 너희 부부 도울 일 있으면 나도 꼭 도울게. 재수씨, 우리 진원이 참 예뻐하잖아요. 우리 아이 봐서라도 좀 도와줘요. 아내랑 상의해보고 연락해줄게, 형. 너무 갑작스러운 부탁이고 금액도 적지 않아서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 아니, 가족 일인데 고민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너희 그만한 돈도 없는 건 아니잖아. 너도 돈 잘 벌지. 재수씨도 우리만큼은 아니어도 입에 풀칠할 정도는 벌잖아. 그런데 뭐가 문제라고 뜸을 들이려고 그래. 그냥 서로 얼굴 보고 이야기한 김에 정하고 빌려주면 되지. 안 그래요, 재수씨? 그럼 아주버님, 얼굴 보고 이야기한 김에 딱 말씀드릴게요. 저는 투자금 빌미로 아주버님께 돈 빌려주기 싫네요. 저희 없는 살림에 남편 공부하면서 아끼고 아끼며 지낼 때 형님도 아주버님도 돈 잘 벌고 잘 살았잖아요. 그때 제 남편이 한 학기 등록금만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때 뭘 하셨죠? 개미처럼 일하는 네 와이프가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마련할 텐데 왜? 라고 했던가요? 재수씨, 그땐 나도 철이 없어서 그런 거죠. 이번에 도와주면 나중에 제가 도울 일 있을 때 꼭 돕겠다니까요. 저 지금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렇게 부탁하는 건데 거절하면 섭섭해요. 그럼 그 자존심 챙기세요. 그리고 이참에 한 말씀 더 드리자면요. 재작년에 남편이 드린 투자금도 이참에 회수할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빌리는 금액의 최소 2배는 구하셔야겠네요. 예? 투자금을 회수한다고 했어요, 지금? 아니, 재수씨가 뭔데 제 동생이 제 회사에 투자한 돈을 회수해요. 쥐뿔도 없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만큼 사는 것도 다 내 동생 덕인데 재수씨가 읽어둔 게 뭐 있다고 내 동생 돈을 재수씨가 주물러요. 야, 절대 안 돼. 너 지금 재수씨 말 듣고 투자금 회수하면 우리 우애는 완전 끝이니까 그런 줄 알아. 알겠어? 아주버님, 남편이 넣은 그 투자금의 대부분이 제 돈이에요. 남편이 늦음하기 경제활동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그만한 큰 돈이 어디서 나요. 내 돈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왜 간섭하세요? 여보, 방금 아주버님이 하는 말 들었지? 나 당장 투자금 회수해줘요. 사실 남편 뒷바라지하며 우리 가족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악착같이 모았던 돈이 있었어요. 아주버님이 그 당시만 해도 저와 남편을 너무 무시해서 제가 남편 기라도 살려주려고 그 돈 쥐어주며 아주버님 사업에 당신이 투자하는 것처럼 해서 투자금 넣으라고 시켰어요. 저야 원래도 시댁 식구들이 무시하는 게 일상이라 괜찮았지만 제 남편까지 은근히 배제당하고 무시당하는 건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돈을 빌리러 와놓고 은근 협박조를 띠는 아주버님의 태도에
눈꼽만큼도 도움을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제 투자금이라고 말하니 놀란 토끼 눈을 하며 남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어요. 남편이 제 말이 다 맞다고 하자 아주버님은 금세 태세 전환을 해 제게 투자금 회수하는 이유가 뭐냐며 제발 도와달라 절절히도 말했어요. 재수씨, 내가 미안해요. 내가 실언을 했어요. 혹시 이 시기에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제 아내 때문이라면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정말 미안해요. 그러니까 투자금 회수 얘기는 없던 걸로 해줘요. 예? 재수씨 부모님도 안 계셔서 우리가 유일한 가족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서로 좀 부족해도 이해하고 돕고 살아요. 제 가족은 얼마 전에 없어져서요. 유일한 가족이 남편과 제 아이뿐이라 이해할 것도 도울 것도 없네요. 그만 돌아가 주세요. 아주버님께서 이러시는 거 상당히 불편해요. 재수씨, 그게 무슨 서운한 말이에요. 가족이 왜 없어져요? 우리가 다 가족이지. 재수씨, 제가 돈 빌려달라고 한 건 고사하고 제발 투자금 회수만이라도 하지 말아줘요. 우리 그 투자금까지 빼면 진짜 길바닥에 나 앉아야 할지도 몰라요. 저와 아내는 그런다고 쳐도 아이는 어떡해요. 우리 아이를 봐서라도 마음 바꿔줘요. 제발요. 제가 조카 봐서 여태 참은 건 모르고 왜 이제와 아이를 봐서 마음을 바꿔달라 하세요? 저는 이제 제 아이 봐서 회수해야겠으니 그만 보채고 돌아가세요. 한 번만 더 돈돈거리시면서 찾아오시면 그땐 문전박대 제대로 당할 줄 아시고요. 아주버님은 우리 집을 나서는 그 순간까지도 제게 제발 도와달라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충분히 제 의사를 전한 뒤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남편은 결국 아주버님을 집에서 끌어냈어요. 그러자 복도에서 더럽고 치사해서 그 돈 안 받는다며 우리 집 현관문을 몇 번이나 발로 차고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에 정말 끝까지 못돼 처먹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주버님 연락은 무조건 받지 말라 당부했어요. 실로 하루에 몇 번씩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의 일까지 방해할 수준에 이르자 남편도 나중에는 아주버님 연락처를 수신 차단해버렸죠. 그러자 시모가 제게 연락해 열불을 냈어요. 동생이라고 하나 있는데 제가 우애를 다 갈라놨다면서 저더러 오물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시모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 듣고 있어봤자 제게 득될 거 하나 없으니까요. 그런데 시모가 그런 제 행동에 머리끝까지 화가 났는지 우리 집에 찾아와 문을 열라며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복도식 아파트라 이웃집 눈치가 많이 보여 결국 문을 열어주고 말았어요. 들어오자마자 제 얼굴을 내리치며 귀청 떨어지도록 언성을 높여 소리쳤어요. 감히 네가 내 전화를 멋대로 끊어? 내가 그러고도 가만히 잠자코 있을 줄 알았냐? 오만방자한 것이 감히 시어머니 알기를 개떡같이 알고 하는 행동마다 사람 천부를 나게 만들어? 배우다 만 것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얼마나 못 배웠으면 행동거지가 그따위야. 이런 것도 사람이라고 고개 쳐들고 있는 꼬라지하고는. 오만방자한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 첫째 아들이죠. 어떻게 자식의 거울은 부모라는 말이 이렇게 꼭 맞는지 몰라요. 어떻게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그리도 천박한지. 부탁한답시고 못되게 구는 걸 들어줄 수가 있어야죠. 뭐야? 너 지금 뭐라고 짓거렸어? 오늘 내 손에 한번 목숨줄 끊겨볼래? 어? 이게 미쳤다 하니까 진짜 개념을 상실했냐? 어머님 말씀대로 어머님처럼 배우다 마라 그런가 보죠. 어머님도 저랑 학력이 똑같던데요? 그러면서 왜 그리도 학력 따지면서 사람 무시한 건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네요. 아주버님 임신해서 석사 문턱만 간신히 밟아본 정도라는 거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고? 남편과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을 네가 왜 알고 있느냔 말이야. 두 손으로 하늘을 가려보세요, 가려지나. 이 세상에 평생 가는 비밀이 어딨어요. 형님 말고는 다 아는 사실을
왜 어머님만 모르고 계시는지 원. 형님이 알면 얼마나 기가 찰까요? 그렇게 저를 간신히 대학 나온 볼품없는 애라며 같이 욕했을 텐데 그런 어머님도 저와 다를 바가 없다니 말이에요. 시모는 내가 자신의 학력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자 울그락불그락 해준 얼굴이 돼서는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형님에게만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집안에서 자신의 위치가 얼마나 뭉개지겠냐며 제발 그런 일이 없도록 비밀로 간직해달라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절절한지. 그렇게 시모의 약점을 잡은 덕에 더 이상 절 무시하고 하대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웃기게도 제가 시모의 비밀을 알고 나니 주부로 지내고 있는 형님의 위치가 예전에 저만큼이나 떨어지더군요. 시모가 제 눈치를 보느라 형님을 예뻐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좋은 학력으로 어느 곳 하나 취직 못하고 있다며 닥달했어요. 형님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시모에게 대들기 시작했고 엄마와 친딸만큼이나 좋았던 관계는 더는 없었어요. 결국 형님 네 부부 문제로 번져 매일같이 집안이 시끌시끌했어요. 그러다 나중에야 형님이 자신이 잘리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더불어 이모님이 연구소장님의 아내라는 사실까지도요. 형님은 그제야 제게 제발 한 번만 이모님 부부를 만나게 해달라며 매달렸어요. 취직을 할 수 없으니 시댁에서 무시당하는 거 아니냐며 한 번만 도와달라 싹싹 빌더라고요. 동서, 내가 긴 세월 모질게 군 거 마음에 담지 마.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을게. 하늘에 맹세해. 그러니 제발 동서를 돌봐주셨다던 그 이모님 좀 한 번만 만나게 해줘. 부탁이야. 정말 이번 딱 한 번만 힘 좀 써주라. 형님, 다 형님이 자처한 거잖아요. 그냥 감내하고 사세요. 타지 멀쩡하니 그 일 아니고도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 많아요. 자기 일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말고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우리 진원이 생각해서라도 엄마가 제대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하잖아. 내가 이모님께 사과드릴 수 있도록 동서가 자리 좀 마련해줘. 응? 같이 애 키우는 입장이니 이것저것 재고 따지지 말고 닥치는 대로 일하며 애 키우고 사세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고 애 키우며 살아요. 저는 자기의 위신을 위해 이제야 이모님께 사과한다는 형님을 깡그리 무시한 채 일절 이모님과 연결해주지 않았어요. 아주버님은 투자의 얘기가 오간 뒤 저희 때문에 망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이를 갈더군요. 하지만 그도 얼마나 가겠어요. 세상 이치가 자기들 뜻대로 되진 않잖아요. 아주버님은 또다시 우리를 찾아와 죽는 소리를 해대며 저희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더 방도도 없다면서 자기가 망하는 건 다 우리 탓이라고 고성방가를 해댔어요. 재수씨, 진짜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치사하고 더럽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어요? 사람 목줄을 쥐고 흔드셔야 마음이 풀리냐고요. 예? 아우, 사람이 부탁을 했으면 들어주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많이 취하셨네요. 그냥 돌아가세요. 저흰 더 할 말 없네요. 형, 진짜 대체 왜 이래? 그만 돌아가. 밤이 늦었어. 아우, 시끄러워. 네가 제일 나빠. 알겠냐? 넌 형 망하는데 눈도 깜짝 안 하고 멀쩡한 투자금을 왜 회수하냐 이 말이야. 우리 집안 꼴이 우스워진 건 다 네가 결혼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다 저 멍청한 재수 씨 때문이라고. 아, 짜증나. 재수없어. 남편이 아주버님을 말려도 소용없었고 형님까지 불러 아주버님을 데려가라 했지만 그것도 소용없었어요. 결국 아주버님이 남편 멱살을 잡기 시작했고 서로 몸싸움이 시작되었죠. 경찰이 출동한 후에야 말릴 수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는 겁에 질려 자기 방 들어가서 머리를 감싸쥔 채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아주버님네 부부와 합의는 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조카가 눈에 밟혀 합의를 보긴 봤네요. 그러나 이 사건으로 남편은 그간 제가 자기 식구들에게 당했을 서름을 뼈저리게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시댁 식구와 연 끊고 연락까지 다 차단하며 남편이나 저나 둘 다 서로만 의지하며 살기로 굳게 마음먹었답니다. 나중에 시모가 남편에게 어떻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끊을 수 있냐며 절대 안 된다고 남편을 설득하려 안간힘을 썼어요. 하지만 남편은 끝내 시모의 설득을 거부했고 나중에는 시모가 제 옷깃까지 부여잡으며 제발 이런 악연으로 남지 않도록 제가 나서달라더군요. 예, 어떻게 부모를 멀리하고 지낼 수 있어? 제발 네가 내 아들 좀 어떻게 해주렴. 내가 다시는 내게 못나게 굴지 않겠다 약속도 했잖니. 그런데 갑자기 왜 내 아들이 그런 마음을 먹은 거야? 나는 내 자식 못 보고는 못 산다. 이런 불효가 어디 있니? 어머님, 어머님께서 저에게 저질렀던 멸시와 악행이 낳은 결과니까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그러면 남편도 마음을 달리 먹을 줄 혹시 아나요? 죄송하지만 저는 원래도 부모가 없던 몸이라 아쉬울 게 하나 없네요. 아니, 제가 앞으로 어머님과 아주버님 내외를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이제야 숨이 쉬어져요. 그러니 이제 그만하세요. 나는 시모의 마지막 애원도 딱 잘라냈어요. 그제야 시모는 눈물바람을 하며 지난날의 자신의 언행에 후회라는 걸 하게 되었네요. 후에도 제가 근무하는 곳에 찾아왔지만 저는 절대 시모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남편이 시모가 제 직장까지 찾아온 것을 알고는 직장까지 옮기라고 권유했고 마침 좋은 자리가 나 저는 이직을 하게 되었네요. 모든 풍파가 지나간 뒤 이제야 좀 살맛이 난달까요? 형님이 남편과 한번 연락이 닿은 적이 있는데 그때 들은 소식으로는 아주버님도 형님도 먹고 살기 위해 하기와 관계없는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모는 하나 남은 자식마저 자신을 등질까봐 전전긍긍하며 조카의 양육을 도맡아 하고 있다고 해요. 뭐라도 도움이 되면 자신의 곁에 남아있을까 하는 마음으로요. 나중에 그렇게 없는 듯 계시던 시부가 시모의 양육을 보고는 남편에게 조카만이라도 돌봐줄 수 없겠냐고 부탁하셨죠. 시모의 스트레스를 오롯이 조카가 받고 있다며 가여워 죽겠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것 또한 그들이 만든 상황이니 절대 우리 부부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어요. 그 후로 시부도 더는 저희에게 연락해 그런 부탁은 하지 않았죠. 시모와 아주버님네를 보니 학벌은 삶에 있어 중요하지만 결코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 저희 부부는 아이와 단란하게 지내며 소소한 행복 속에서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어린이집에서 새롭게 자리 잡아 제 일상이 좀 더 윤택하게 변화했어요. 이전에는 더 나은 곳으로 옮기며 급여나 환경 모두 훨씬 좋아졌거든요. 이전의 일상에서는 상상해보지도 못한 그런 여유로움을 이제는 매일 누리며 지낸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비록 남편이 가족과 멀어진 것은 안타깝지만 남편도 지금의 생활이 더욱 만족스럽다고 얘기해주어 한시름 놓았네요. 앞으로는 우리 세 식구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저 자신이 존중받고 또 존중하는 삶 속에서 살아가고 싶어요. 다사다난한 30대를 잘 마무리하는 해를 보내고 부디 제 40대는 찬란하게 피어나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늘 존중의 삶 속에서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